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5월 30일 1월 5회 인사드립니다. 요즘 국민의힘도 그렇고 정치판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당권 후보, 당대표 후보를 비판을 하면 꼰대 소리를 듣습니다. 자, 이준석이 과연 그 국회의원 경험도 한 번도 없고 그동안 국회의원 세월이나 떨어졌고 나이 36살인데 과연 제1야당 국민의힘을 이끌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대선 후보 경선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정권 그 이후에 또 지방선거, 공천 같은 걸 관리할까?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를 하면은 여당이 되고 여당 대표가 될 텐데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자, 이런 식의 고민들, 그 국민의힘 안에서도 해야 되는 그런 고민들을 끄집어내면은 대개는 꼰대. 그러면 뭐 나이가 36이라고 못하느냐? 뭐 윤석열은 무슨 뭐 대통령을 해봐서 대통령 후보라고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로 반박을 당하죠. 반박을 당해서 상당히 윤석열에 대한 이 우려 또는 비판, 지적을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평론가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야당 국회의원들조차도 속마음을, 속 생각을 잘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 신문들, 조간신문들 이렇게 쭉 보면은 칼럼 같은 것을 쓰는데도 정말 이준석에 대한 그 우려, 이런 것은 쓰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워한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그렇게 이준석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그것은 과거의 국민의힘이 과거로 돌아가는 거다. 도로 한국당으로 돌아가는 거다. 자, 이런 식의, 그리고 또 이 중도층 확장에 그렇게 되면 중도층을 확장할 수 없다. 윤석열 현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 이런 칼럼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설도 그렇고. 자,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사이에 이준석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너무 업돼 있다. 너무 올라가 있다. 오버하고 있다. 심지어 뭐 기고만장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기고만장. 기세가 막 하늘을 찌를 듯이 막 그런 모습까지 보이는데, 자, 그래서 저는 이준석 후보에 대한 이 현상도 현상이지만 물론 뭐 그동안의 이 수구 보수 이미지 이런 것을 뭐 탈피한다 이런 그런 측면도 다 받아들이면서 저는 일단 현상을 가지고 이준석의 이 발언들 이런 것을 저는 상당히 분석을 좀 해드리는데, 저는 우려하는 쪽으로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저는 이 발언을 듣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오늘 지금 계속 언론에 보도되는 발언 내용이 뭐냐면은 이준석이 본인을 제갈량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제갈공명 이렇게 비교를 하고 마치 윤석열은 유비에 빗대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엑스파일 이야기가 나왔죠. 저도 전에 들었는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과 관련한 것들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윤석열의 수많은 윤우진 등 사건에 대한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른바 개국본, 과거에 소초동 집회했던 검찰개혁 집회, 반윤석열 집회했던 사람들 모임에 가서 윤석열 관련 파일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 여당의 대표가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적당히 되는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송영길이 이야기합니다. 이 상당히 엄중한 문제입니다. 과연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윤석열이 하나씩 제가 체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자, 이 상황에서 윤석열 이 파일이라는 것이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이든 아니든 폭발력 있는 파일을 공개를 하고 하면은 그것을 검증하는 사이에 대선은 다 끝나고 선거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은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팩트를 가지고 해야 되고 많은 사람이 같이 모여서 서로 전략도 논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혼자서 어떻게 얼렁뚱땅 대처했다고는 큰일 나는 그런 사안이죠. 그런데 그 사안을 가지고 오늘 이준석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받아치고 역효과까지 상대편에게 넘길 수 있는 해법이 나에게 있다.
지금은 공개하지 못하지만 해법이 나에게 있다. 역효과까지 상대방이 역풍을 맞도록까지 하겠다. 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좋지만, 자, 과연 그것이 있을까? 그리고 이 상황을 정말 엄정히 보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무슨 내용인지, 내용을 파악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준석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우리 당에 들어와서 같이 활동을 하는데 윤석열 부인이나 장모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면 윤석열 쪽에 비단 주머니 3개를 드리겠다. 급할 때마다 하나씩 열어보면 된다. 자, 비단 주머니 3개 생각나시죠? 소설 삼국지에서 제갈량의 금낭모계 여기서 나온 말이죠. 비단 주머니 안의 신묘한 계책. 자, 적의 계책에 대응할 수 있는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신묘한 계책을 제갈량이 유비에게 전달해 줬는데 그것을 본인이 그것을 빗대어서 자기에게 비단 주머니 3개를 가지고 있다. 이준석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금낭묘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오나라 명장 주유가 제갈공명의 그 신묘한 전략에 힘입어서 적벽대전에서 승리를 거두죠. 승리를 거뒀는데 조조의 대군을 그때 격파를 했는데 격파를 하고 나서 보니 어떤 이 유비의 야망 그리고 제갈량의 이 신묘한 계략 이런 것들, 이 비범함 이런 것에 두려움을 느끼죠. 두려움을 느껴서 주유가 여러 번 두 사람을 유비와 제갈량을 제거하려다가 실패를 하니 마지막에 깨를 낸 것이 오나라 왕 송건의 딸과 유비가 결혼하게 해주겠다 이래서 오나라로 유인을 합니다. 유인해서 인질로 삼아서 형주 땅을 되찾으려고 하는데 그때 가는 유비 호위를 맡은 조자룡에게 제갈공명이 주유의 속셈을 다 알아차린 제갈공명이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실행하라 이렇게 하면서 계책이 담긴 비단 주머니 3개를 주죠. 그래서 조자룡이 비단 주머니를 품속에 품고 유비를 호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다가 위기의 순간을 맞을 때마다 정말 하나씩 꺼내서 난관을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낭묘계 이 계책 덕분에 유비는 송건 여동생과 송건의 딸이 아니고 여동생이었습니다. 여동생과 실제로 결혼을 했고 또 오나라 군대 추격을 다 뿌리치고 형주로 돌아갔죠. 자, 그것이 금낭오계입니다. 제갈량의 전략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해안 이런 것을 묘사할 때 자주 등장하는 그 이야기죠.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지금 이준석이 본인이 제갈량을 자처를 하면서 윤석열의 앞날을 열어줄 수 있다. 그리고 나에게 그런 계책이 있다. 지금은 뭐라고 말 못한다. 주머니 3개 주겠다. 자, 금낭묘계에 이렇게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들었었습니까? 저는 솔직히 황당합니다. 이것이 어떤 젊은 그 정치인의 어떤 위트, 유머 아니면은 과거 삼국지에 빗대서 이렇게 좀 탁월한 이 발언을 했다. 글쎄요. 일단 저는 솔직히 황당한 것이 과연 지금 여권이 가지고 있는 여권이라고 하면은 문재인 정권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기관들 또 수사기관들 청와대 안에 있는 민정수석실 그리고 여당 안에 이런 여러 가지 파일들 송영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파일들이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지 그 파일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이것을 언제쯤 활용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부터가 저는 황당한 겁니다. 윤석열 리스트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이 했을 가능성이 높죠. 문재인 정권만이 쥐고 있는 청와대 캐비넷 안에 있을지도 모르고 국정원 서랍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뭐가 들었을지 그 내용을 가지고 윤석열 파일을 삼국지 소설에 빗대서 마법처럼 풀겠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했는데 이게 그렇게 한가한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이 좀 더 진중하게 대답을 했어야 되고 또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쨌든 문재인 정권이
근거 없는 것을 가지고 비방을 하면은 나는 우리 후보가 되면 후보를 보호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주머니 3개를 주겠다. 자, 이것은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이 엄중한 이야기냐 하면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작년 7월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전 총장, 당시 총장이죠. 부인과 관련된 어떤 의혹들, 그리고 장모와 관련된 의혹들을 국회에서 스마트폰에 딱 열어서 막 보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이 됐죠. 그래서 그것을 일부러 보여준 겁니다. 자, 그 파일, 그래서 그때도 뭐 윤석열 파일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걸 지금 윤석열이 이 정치권에 진입하려는 이 시점에 여당 대표가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정치권에서 윤석열 파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지금부터 이 문제가 상당한 이슈가 돼서 서로 막 진실 공방도 벌이게 되는데 주도권은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정권 쪽에 있죠. 민주당 쪽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각 언론에서 막 취재를 하는 거 보면은 윤석열 파일 내용이 부인, 장모 이야기도 있지만 윤석열 본인 이야기도 있다는 겁니다. 그 송영길 대표도 윤석열이 뭐 수사를 무마했다는 전 용산경찰서장, 그 윤우진 그 사례까지 슬쩍 들었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여의도 정가 찌라시 같은 것을 보면은 검사 시절에 윤석열이 무슨 어떤 대기업의 뭐 수사를 무마했다든지 그 확인이 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것이 막 돌아다닙니다. 이게 이 대선이 본격화되면은 그것이 또 더 자세하게 혹은 더 폭발력이 강한 이런 문제들이 막 불거지겠죠. 그래서 이 과거 사례도 보면은 기억나시겠지만은 그럴싸한 마타도어들이 막 퍼졌는데 나중에 보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지만 그때는 벌써 선거가 끝나버려서 치명상을 입고 나중에 그 뒤에 수사에서 뭐 무혐의 이런 것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세론을 구가를 했던 이해창 전 총재가 막판에 김대업의 폭로, 김대업의 근거 없는 폭로, 나중에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그 폭로에 의해서 정권 창출을 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가 그 다음부터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 상황인데 2002년에 그때 이해창 대세론이었는데 노무현에게 졌죠. 그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김대엽의 그런 폭로가. 그래서 역사가 바뀐 거죠. 그 문재인 정권도 지금 김대엽의 그 어이없는 그 폭로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문재인 정권이 지금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자, 그렇게 이 상당히 엄중한 사안이 이 선거 막판에 맡아도 상대방 유력 후보에 대한 그 유언비어 또 뭐 인신공격 이런 건데 그걸 지금 이 상당히 이준석 후보가 삼국지 소설에 빗대서 그런 얘기로 얼렁뚱땅 넘어갔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방어할 틈도 없이 당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그래서 제가 감히 뭐 구상유치 그 말까지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구상유치라는 또 이런 말 하면 또 꼰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정치권 주변에서 어쨌든 이런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정말 이 인식이 이렇게 돼 있고 이 상황을 엄정한 걸 모르고 그렇게 뭐 삼국지 소설에 빗대서 본인을 뭐 제갈량처럼 이야기하고 이것이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어떤 그 위험성을 느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국민의힘 야권 입장에서 정권 창출을 하는데 그 경선 관리를 이준석에게 맡겨서 과연 뭐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계속 앞으로 나오고 하면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같이 연상돼서 일어나는 생각이 얼마 전에 제가 또 전해 들었던 탐욕스러운 선배들 크게 심판하겠다. 탐욕스러운 선배들. 본인이 오세훈 캠프에 있었는데 오세훈을 후보가 안 되게 만들려고 했던 서울시장 후보가 안 되게 만들려고 했던 탐욕스러운 선배들. 그때 뭐 주호영, 지금 같이 경쟁을 하고는 주호영, 나경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겠다.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까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준석이 당권을 잡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심판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자기 대선을 앞두고 법약권을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새로운 분란을 또 일어납니다.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다른 모든 문제점도 그렇지만 제 판단으로는 이준석 후보가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당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는 뭐니 해도 그 이후에 뭐 지방선거 뭐 이런 거 있지만은 대선 후보 경선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대권 주자가 딱 뜰 때까지 본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조연에 거쳐야 됩니다. 조연. 주연은 대권 주자가 되도록 누구든지 대권 주자가 주연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촉구로 치면은 본인은 어시스트만 하면 됩니다. 골은 대권 주자가 넣어야죠. 본인 어시스트를 잘하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준석 후보, 지금 예비 경선에서 1위를 기록한 이준석 후보의 최근 이 언행들을 보면은 본인이 주연 또는 그 골을 직접 넣는 키커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많다. 그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